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금요일 미국 마감부터 살펴볼 건데 금요일날 미국은 좀 급락을 했죠. 2%대 또 하락을 했습니다. 혹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해봤는데 비트코인도 올라오고 달러도 좀 약하고 이러니까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역시나 그죠? 반등 없었습니다. 재료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게임스톱 과열 우려 및 코로나 백신 보급 등의 급락이래요. 이제 백신 보급 등의 급락이랍니다. 이제 정말 재밌는 세상이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별다른 재료가 없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지금 눈에 띄는 악재는 없는 거예요. 눈에 띄는 악재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건 거죠. 뭔가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분위기만 더럽고 자꾸 그래서 시장이 자빠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악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시장 하락, 이런 소식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재료가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재료가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안다고요. 야, 이게 이런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 주식을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알아서 안 산다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공포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자꾸 급락이 나고 폭락이 나와서 시세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없죠. 딱히 눈에 띄는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분명히 지금 얼마 전까지 11월, 12월, 1월 달에 엄청난 폭등을 봤으니까 이게 분명히 조정일 거야.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돼. 매수해야 되는데 악재도 없으니까 어쨌든 계속 매수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만 더러우면은 얄금얄금 조금씩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기 좋다는 겁니다. 조금씩 하락하면서 추세가 죽고 이게 매물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렇게 재료가 안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이 더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물론 혼란스럽긴 해요. 생각보다 이게 하락의 속도들이 빠르고 하여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보다 좀 모든 게 빨리 진행되고 속도도 빠르고 정도도 좀 심하고 이래서 약간 당황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 놓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예상은 어떤 예상과 내 기대는 좀 잠깐 넣어 놓으시고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래서 특정 라인을 붕괴시켰다 그럼 분할로 접근하신다든가 이 라인을 붕괴시켰다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할 때 그때 매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만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는 다 제껴버리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스톱 관련돼서 제가 금요일 날에 제가 일단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스톱에 관련된, 게임스톱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종목들이 엮이지 않았습니까? 공매도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그렇게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그 공매도를 친 그런 게임스톱이니 이런 종목들을 공매도 친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펀드들이, 그런 헤지펀드들이, 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헤지펀드들에서 공매도 했던 거,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에다가 입금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라면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의 중요성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게임스톱이라든가 이런 여러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헤지펀드들이 얼마나 증거금이 밀려있고 걔네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걔네가 얼마나 있어야 망하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걸 알긴 어렵습니다. 언제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위기가 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그런 이슈에 관해서요. 다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이제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안 했던 얘기라 가지고 지금 드리는 건데 저도 이게 딱히 어디서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공매도로 인해서 도산 위기 이렇게 있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규모가 360조 원이래더라 그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거든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만 드리는 건데 그럴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헤지펀드들이나 공매도를 했던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아마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은 망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 이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어떤 큰 대형 은행들이 망하면서 뭔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정도, 이번에는 공매도 쳤던 그 친구들이 망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정도의 가능성만 살짝 열어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를 좀 살짝 드렸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 금요일날 마감했던 거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장중 내내 낙폭을 잘 회복하지 못했고요. 전 종목 다 빠졌고, 하락 종목 수 5,800 종목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젯밤에도 아무튼 그래서 뭐 게임스톱 주식은 올랐죠. 예, 게임스톱 주식은 올랐고. 자, 아무튼 그 이제 제가 선물 기준으로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그 중요한 라인, 이게 S&P거든요. S&P 선물인데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자리가 3665였습니다. 3665가 어느 자리냐? 여기 그 바이든 당선됐을 때 오버슈팅 나왔던 자리의 고점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전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거 돌파 한차 가니까 위쪽으로 시세가 많이 났고,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몇 번씩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거를 붕괴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어젯밤에 좀 하락을 해가지고 이 선까지 굉장히 가깝게 왔고, 지금 현재 이제 2월 1일이죠. 아침 9시 40분 현재 지금 이 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선들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선 지지 여부 좀 잘 보시고.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단기 낙폭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어요. 들고는 있고, 오늘 그리고 개파락 출발하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라인을 붕괴시킨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믿지는 않을 거고, 한 2거래일 정도 테스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 말고 뭐 나는 다른 기준을 잡아서 하겠다, 난 여기가 붕괴되면 하겠다, 여기가 붕괴되면 하겠다, 여기가 붕괴되면 하겠다, 다 괜찮아요. 물론 이런 위쪽에 있는 라인들은 제가 별로 어떤 뭐 추천은 드리지 않는 레벨, 여기는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레벨이고, 제가 진짜 어떤 강력하게 해보고 좀 덜 위험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건 3665 라인인데, 이거 붕괴도 일단 머지 않았다라는 거 정도가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P는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S&P고 나스닥이고 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뭐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해보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은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손절 기준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잡으시고 해볼만해요. 해볼만해. 해볼만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슬 해볼만하면 뭔가 해볼 수 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 3665 정도는 붕괴시키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이걸 넥라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2,450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12,450 뭐 이 정도는 내려와야 좀 안전하지 않겠냐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아직도 위쪽에 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중요한 라인들은 뭐 아직까지 뭐 나스닥은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인버스 매수하자면 기준들은 다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 이런 거는 기준으로 잡을 만한 라인들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잡으셔서 좀 위험을 더 감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 있다, 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뭐 몇몇 종목들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주식 얘기했으니까 주식 종목들부터 좀 살펴봅시다. 제가 기다리고 있던 테슬라 숏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기준이 충족이 되긴 됐어요. 어디를 붕괴시켰어요. 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제가 원하던 기준이 여기였습니다. 이 자리였는데 일단 이 자리 붕괴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슬슬 입금을 해서 오늘 밤부터 뭔가 해볼 생각이고, 테슬라 하여튼 붕괴됐죠. 일단 붕괴됐습니다. 물론 이런데 갭이 많이 떠 있긴 해요. 갭이 많이 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이 자리를 다시 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밀리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가지고 테슬라 보고 있고, 드디어 어떤 제가 원하는 일단 기준은 충족됐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뭔가 해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애플도 좀 무너지고 있죠. 근데 아무튼 좀 단기 낙폭 과대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S&P 같은 게 지금 3665를 딱 터치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속도가 좀 진행되는 게 좀 빨라서 바로 막 팍팍팍 따라가는 것보다 하루 이틀 기다려서 살짝 반등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일단 베이스 생각으로 깔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모를 때는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 아무튼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가 무너지고 있다, 그죠? 여기는 이 라인
이 라인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죠? 137, 137이 전고점 저항 라인인데 이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이 자리 이제 저항이 됐겠죠. 저항이 됐겠고 뭐 종목들이 이렇게 약하다라는 거 이런 거 보고 있는 거고.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을 심지어 너무나 약해서 테스트조차 못 해보고 지금 밀리고 있죠. 테스트조차 못 해보고 밀리고 있다. 사인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사인이에요. 이제 강하게 이제 뭔가 믿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 그 여기였던가요? 그죠? 2900 뭐 대충 2900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테스트도 못 하고 갔죠. 2900 근처로도 못 가고 이렇게 밀렸죠. 하여튼 뭔가 시장이 좀 많이 약하다. 여기가 이제 저항이 좀 무거운 저항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아무튼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40 부근이긴 하고 지금 일단 36, 38 부근을 계속 몇 거래를 이제 못 넘어가고 있긴 하고 음봉이 쭉쭉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상승 마감이긴 한데요. 조금 좀 주의하긴 주의해야 되겠다. 좀 별로 모양이 좋지는 않다. 뭐 이런 모습. 이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죠. 물론 상승 마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변동성 지수 박스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변동성이 80까지 가도 이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80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24시 박스권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기 금요일날 마감할 때, 금요일 한국장 마감할 때쯤은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밀렸죠. 위에서 밀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자산시장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뭐 우리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뭐가 약해요. 계속 뭐가 약하고 밀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 달고 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아래 꼬리 달고 반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게 만약에 밀려서 마감했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지지력을 의심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해줬으니까 이번엔 여기 어디가 이제 단기적인 지지력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베이스 캠프 세운 겁니다. 그죠? 베이스 캠프가 여기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멀었으니까 베이스 캠프를 여기 밑에다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왜 여기다 베이스 캠프 만들었냐? 90일 넘어가려고. 그죠? 90일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만들었는데 베이스 캠프 여기 너무 머니까 베이스 캠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충 좀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고 90일 넘어가는지 여부 잘 봐야 되겠다. 90일 넘어가면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원화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 전환 되었고요. 그죠? 원화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 전환 됐는데 현재 3거래일째 1120원대에서 버벅버벅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게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1월달 끝났으니까 월봉이나 한번 볼까요? 1월달이 끝났으니까 뭐 보시다시피 저기 이제 미국은 1월달에 이렇게 하락 마감, 그죠? 미국은 하락 마감, 한국은 상승 마감 했다. 나스닥은 뭐 요런 그림이고요. 나스닥은 뭐 거의 보합 정도로 마감했죠. 1월 달에 싸웠는데 결과가 보합이다. 뭔가 팽팽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보조지표 같은 거 한번 띄워보세요. 뭐 RSI가 뭐 얼마고, 뭐 볼린저 밴드 얘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요런 위태위태한 모습들이다라는 거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체크하면 되죠. 그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이게 S&P 현물인데요. S&P 현물로 봐도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뭐 3665를 저는 어떤 선물 기준으로 3665를 어떤 넥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뭐 이 현물 지수로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2월 달에 만들어놨던 시가 정도 붕괴시키면 정말 더욱더 어떤 큰 그런 신호가 되겠죠. 이 자리가 3655인가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물에서 기준을 하고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이거 붕괴 기준으로 보고 가도 괜찮다. 만약에 이제 이번 2월 달에 이거 붕괴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S&P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모습 볼 수 있겠고, 뭐 하여튼 나스닥도 뭐 RSI는 이런 거 띄워 보세요. 그리고 뭐 아직 볼린저 밴드 얘는 넘지는 못했습니다. 안쪽에 와 있긴 한데 결국 1월 한 달 동안 위아래로 저항만 확인했다가 된 겁니다. 그죠? 1월 싸움의 결과 위에서 누군가 팔아먹었다, 저항을 누적시켰다,
플러스해서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에 플러스해서 어딘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밀렸다까지가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1월 달에 열심히 싸웠는데 그 좋은 분위기 12월 뭐 11월 12월 그 좋았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는 뭔가 달라졌다라는 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으로요. 일단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이번 주 뭐 증시 일정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특별한 거 없어요. 2월달 증시 일정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국은 저기 휴일이 있죠. 설 연휴가 언제더라? 설 연휴가 2월 11일, 12일 이렇게 해서 한국장 쉬는 거 요 정도가 이제 2월 달에 뭐 큰 이슈지. 지금 뭐 보시다시피 특별히 경제 지표 같은 거 해외에서 발표되는 거 특별한 거 없고요. 조용합니다. 뭐 특별히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거 없고 목요일 날 고용 지표 정도 나온다.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이야기 드리고 한국장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금요일 날 좀 밑밥을 깔아놨죠. 살짝 좀 반등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밑밥 정도는 깔아놨는데 오늘 이제 보셔야 될 라인은 이제 그거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코스피가 넥라인을 붕괴시켰는데 그 넥라인을 회복하는지 여부, 그 넥라인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면은 뭐 고버스 같은 게 이제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돌파 한 장 했는데 이제 그런 라인을 지지할 수 있냐 여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시장이 좀 한번 펀치를 좀 세게 얻어맞은 상태라 가지고 넥라인이 붕괴됐으니까 일단 뭐 표현은 이제 반등이라고 할게요.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 최소 며칠 걸리겠죠. 제가 지금까지 늘 시장을 똑같이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봐오고 있는데, 그 똑같은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옵션들이 저점을 낮추면은 뭐 최소한 2거래, 3거래일 정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점을 낮추면 며칠 동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그저 지수가 상승할 때는 고점을 며칠 동안 넘지 못하고 밀려야 되는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지수가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거래일 동안 저점을 확인하고 어디를 넘어가야지 이제 가는 거죠. 보시다시피 오늘도 뭐 장중에 풋옵션, 아니죠, 콜옵션이 좀 무너지고, 지금 일단 콜옵션들이 좀 이제 상태가 좀 메롱해진 상태라서 아무튼 뭐 오늘 좀 오를 수 있어요. 오늘 좀 오를 수 있지만은 이게 진짜 반등이 되는데 이제 며칠 정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옛날처럼 이렇게 V자로 막 파바박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살짝 죽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떤 선물에서 기준으로 드린 거는 넥라인이라고 한 건 409죠. 409인데 일단 뭐 40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09 넘나 안 넘나 뭐 이런 거 잘 보시고, 오늘 뭐 409를 못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뭐 또 인버스를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409 좀 넘어서 돌파 한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주말 동안 했던 생각이 약간 이런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이제 계속 금융위기나 하락을 보긴 봤는데, 야, 이게 넥라인이 이렇게 쉽게 깨지나 라는 생각을 이제 주말 동안에 약간 하긴 했거든요. 너무 기다리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것도 또 갑자기 또 혼란이 또 오는 거예요. 뭐 혼란이라기까지는 갑자기 하여튼 혼란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하여튼 뭐 그런 약간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안 빠지더니 또 빠질 때는 또 이렇게 쉽게 빠지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좀 약간 반등 시도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반등 같은 거를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확실하게 며칠 동안 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진짜 이제 세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있죠. 아무튼 그 2200 몇십 원이라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2240원 정도 되는 라인 곧버스를 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제 살짝 깨고 있죠. 네, 살짝 깨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게 2, 3거래일 정도 지지력 테스트해서 이거 지지하고 나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넘어갔으니까 뭐 난 이거 넘어간 걸 보고 이제 슬슬 분할 매수 하겠어, 이런 생각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아무튼 좀 더 기다렸다가 곧버스를 사겠다고 한다면 더 기다렸다 2230원을 확실히 돌파 한창하는 모습 보고 나서 들어가겠다라는 거, 강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고, 뭐 코스닥 인버스도 그렇죠. 4565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로 일단 다시 살짝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선을 붕괴시키고 어디를 넘어서 안착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좀 이제 여유로운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수는 있긴 있는데, 아무튼 너무 마음 급하게 먹을 거 없이 아마 이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좀 강하긴 강하기 때문에 살짝씩 좀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냐. 이런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잘 관찰하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싸게 잡으려는 시도를 해보는, 해보든가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안착하면 하든가, 요런 두 가지 아이디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한 가지 고르셔가지고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월봉 한번 선물 월봉 잠깐 보시면은 이 코스피는 이게 아주 기가 차죠. 코스피는 여러분 아주 기가 찼습니다. 지금 월봉인데 이거 볼린저 밴드 2개월 연속으로 찍고 나가고 지금 3개월째 지금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놀고 있는데, 그 RSI 같은 것도 뭐 이런 지표 같은 것도 굉장히 과열권이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달에 했던 게 뭐냐? 코스피 결과적으로 1월 달에 똑같죠. 1월 달에 전 세계가 했던 게 똑같아요. 1월 5일부터 해서 달러가 저점을 찍고 1월 5일부터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시장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테슬라 이런 것들은 1월 10일쯤 이렇게 고점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이 10일 이후부터 한 2주 3주 가까이를 저항을 누적시켰고, 결과적으로 월 말이 돼서 밀렸다라는 게 1월 달에 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월봉은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라는 점 정도가 특징적이고, 아무튼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아직도 볼린저 밴드 위쪽에 있고, 아직도 이 RSI나 이런 거를 RSI나 이런 게 과열권으로 와 있다. 사실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주식해도 괜찮거든요. 그죠? 이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위쪽으로 찍고 나오는 때가 여러분들 인생에 몇 번 없는 때예요. 이렇게 코스피 월봉인데, 월봉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뭐 볼린저 밴드를 찍고 지대로 나올 수 있는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내 인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찍고 나온 그런 때다. 보시면 지난 코스피 한 20년치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20년치 중에 지금 볼린저 밴드 위쪽으로 뚫고 나온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뚫고 나왔을 때 RSI가 이렇게 뜨겁게 과열됐었던 적도 20년 중에 몇 번이나 있는 거냐. 이 월봉상 RSI가 이렇게 과열된 것도 몇 번이나 볼 수 있는 거냐. 이거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만 해도, 그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이 정도만 봐도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위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월봉상 찍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월봉상 찍고 나오는 거에 몇 번 안 돼요. 이렇게 몇 번 안 돼요. 이런 기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여튼 이게 이 볼린저 밴드 찍고 나올 때, 월봉상 찍고 나올 때를 뭔가 잘 하면은 좀 그죠? 큰 기회이지 않겠냐. 하여튼 월봉상 뭘 찍고 나올 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때 뭔가 잘해야 되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해야 될 또 하나의 엄청난 기회의 그런 공간에 와 있는 거죠. RSI 같은 거 보셔도 그렇고, RSI가 이렇게 지나치게 이 과열권이나 지나치게 이 우물권, 지나치게 언더슈팅권 이렇게 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보기 힘든 거라고요. 그죠? 이런 게 중첩돼 있는 때니까 몇 안 되는 기회다. 그죠? 사실 뭐 제가 하는 복잡한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야, 이거 월봉상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정도만 봐도 사실 뭔가 베팅할 근거는 제 생각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좀 너무 얘기가 좀 자꾸 새고 있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설 일단 부인했죠. 부인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5금리 그런 것들이 더 급등하는지 여부 이런 거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